안녕하세요. 추세추종TV입니다. 11월 14일 월요일 주식시장에 대한 간단 리뷰와 상승한 종목 중에 테마를 보인 종목, 그리고 거래대금이 많이 나온 종목,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오를 만한 상승 추세 종목은 따로 분리해서 영상을 제작할 테니까 너무 길다는 의견이 있어서 두 개로 영상을 시황과 더 상승할 종목을 나눠서 오늘부터 올릴 계획이니까요. 참고하시고, 종목이 궁금하신 분은 종목만 보셔도 되고, 나는 시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시황 위주로 보시면 되고, 둘 다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미국은 목요일날에 이어서 목요일날 8%, 7% 반도체는 막 10%씩 올랐잖아요. 폭등을 했는데 그 상승세가 금요일까지 지속이 됐다. 나스닥보다 반도체가 또 많이 올라서 좀 우리 시장에도 기대가 됐었는데 아쉽게도 장 초반에는 살짝 상승 분위기였다가 장 마감에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가 되면서 또 환율도 한 7.5원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다행인 거는 코스피 같은 경우도 5일선을 올라가던 5일선을 깨지 않고 음봉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금 더 상승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가 큰 폭으로 지금 하락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올라왔죠. 그래서 적어도 한 1350원 미만 위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 이 환율이 안정되는 흐름으로 조금 더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의 에너지는 코스피 지수만 하락세를 멈춘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미국 반도체 지수도 보니까 하락세를 좀 멈추려고 하는 모습이긴 합니다. 최근에 워낙 또 강하게 올랐으니까. 그렇지만 여전히 시장은 좀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소액으로 좀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시장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 그때는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외국인은 오늘 여전히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 선물을 또 살짝 매도하고 코스닥 매도해서 합계는 한 400억 정도 아주 소폭 매수를 했죠. 그간의 어떤 흐름에 비해서는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요. 기관은 지난 금요일날 워낙 베팅을 많이 했기 때문에 코스피, 선물, 코스닥 모두 매도해서 한 3,400억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다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2,500개 종목 중에서 1,400여 종목이 올라서 한 60% 정도의 종목이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상승 테마를 정리해보면 오늘도 별로 이렇게 크게 눈에 띄는 테마가 많이 없었고요. 오늘 좀 쉬어가는 날이니까 2차 전지가 여전히 시장의 아주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몇 가지 테마가 꼈는데 낀 테마가 좀 약합니다. 첫 번째는 통신장비 5G 이쪽인데 기가레인, 기산텔레콤, 다산네트워크스, 오일솔루션, 그 다음에 HFR 이런 종목들이 올랐는데 거래 대금도 별로 크지가 않고 회사들 실적도 그닥 좋은 회사들이 아니어서 그냥 워낙 많이 내려서 바닥권에서 한번 들썩인 정도지 이게 당장 주도 테마로 부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소재 중에서는 삼성 SDI가 미국의 GM하고 볼보하고 합작 배터리 회사를 만든다는 내용으로 SDI 쪽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더 실적이 증가될 게 예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상신 EDP, 배터리, 캔, 케이스 이쪽이죠.
SDI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코넥, TCC 스틸, 신흥 SEC 대부분 이렇게 반도체 캔, 배터리 케이스 쪽 종목들이 좀 강하게 하나의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랐고요. 코로나가 좀 확산된다는 별로 듣기 좋지 않은 소식으로 진단 키트주가 살짝 들썩였는데 PCL, 시젠, 휴마시스, 바디텍, 매드 그닥 이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또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봐야지 또 어떤 이런 매출이나 이런 트렌드가 꺾인 상태에서 함부로 비중을 실었다가 영영 빠져나오지 못할 위험도 있는 섹터여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한 2차전지가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테마로 또 하나 더 분류가 되는데요. 이노매틀이 검사 장비죠.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1000억대의 시총이기 때문에 이노매틀이 좋게 보이고요. 2차전지 테마군의 1등 선도주, 주도주죠.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케미칼이 추세가 끝나면 어떻게 보면 1차 시세가 끝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스코케미칼이 찐 대장주이고요. 에코프로 BM도 양극재 관련해서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하는 회사고 지금 주가상의 위치도 좀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라 공략해 볼 만한 자리고요. 탑 엔지니어링 2차전지 전극 관련해 가지고 탑 엔지니어링도 4% 신규 상장주고 최근에 좀 뜨겁게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는 종목인데 4% 올랐습니다. 패션 종목 중에서는 태평양 물산이 상한가, 호전실업이 9%, 한세실업, 영업무역이 9%, 6% 올랐는데요. 얘는 적자 회사여서 그냥 상한가만 간 거고요. 거래대금이 호전실업은 너무 적고요. 한세실업과 영업무역이 실적도 좋고 차트상 흐름도 좋아서 패션 의류 쪽에서는 이 두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원 금속 관련 테마로 경동 인베스트가 상한가. 제가 항상 얘기하는 작전주 3인방 1. 금양 2. 양지사 3. 경동이죠. 이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은 결국에는 와장창 올랐다가 와장창 꺼지는 그림으로 결국엔 갈 수밖에 없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또 조심하고 만약에 매매를 하더라도 정말 손절선을 3% 5% 이내에 짧게 가져가셔야만 큰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다. 경동 인베스트, 대창솔루션, 현대코퍼레이션, 포스코 엠텍 등이 올랐는데 이 중에서는 포스코 엠텍이 좀 그나마 차트상 흐름도 괜찮고 실적도 좀 동반한 회사여서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과 상승률 상위 종목을 알아볼 건데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시장의 힘이 어디 있는가를 알아보는 데 가장 유용한 내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1.6% 내렸습니다. 삼성전자가 계속 오를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내리나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삼성전자의 최근의 흐름을 보면 지난 금요일날 4.1% 오르고 내리는 거는 1.6% 적게 내렸죠. 그 전에 흐름도 제가 한번 봤어요. 그 전에 흐름도 좀 보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9일 날은 1.6% 내렸고 11월 9일 날은 8일 날 내렸나요? 8일 날은 2.7% 오르고 내릴 때는 2.6%
내렸네요. 그리고 4.1% 오르고 1.6% 내렸으니까 결국에는 상승이 더 크고 하락이 작은, 상승이 더 크고 하락이 작은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라고 판단되어지고요. 주봉상 흐름도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또 카카오까지 카카오 그룹주들이 거래 대금이 많이 나왔는데 상승률은 카카오페이만 5%고 뱅크는 1%, 카카오는 마이너스 0.3%. 힘이 좀 빠지고 있죠. 저는 이제 얘네들의 어떤 쇼커버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시장의 흐름도 보시면 이렇게 21선이 올라갔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높고 모든 주식이 이렇게 그냥 끝까지 계속 올라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부분을 한 2540에서 2540이 전고점이죠. 2540에서 한 2600선으로 일단은 가정을 한다 그러면 그 무렵에서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조금 받다가 다시 더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요 조정을 받을 시기에 얘네들이 또 같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카카오를 주식 선물로 매도해서 떨어지는 걸로 수익을 좀 볼까라는 계획들을 조심스럽게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상한가 가고 뭐 10몇 프로 오르고 이런 것들은 쇼커버인데 쇼커버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어떤 그런 계속적인 상승을 당장 기대하기 좀 힘들고 네이버도 2.6% 꺾였고요. 삼성 SDI는 그런 합작 배터리 법인을 만든다는 내용으로 1.6% 올랐습니다. 실적이 동반된 자동차 부품주 성우 하이텍이 거래대금도 많이 나오고 등락률도 15%로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이 너무 좋은데요. 포스코 케미칼은 끊임없이 올라가는 배터리 소재 대장주, 양극재, 음극재를 다 하고 최근 8월부터 지금 11월까지 한 3개월 동안 한 60~70%가 이런 대형주가 60~70%가 오르는 내가 바로 추세주다 이런 모습을 보였고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죠. 다른 철강주에 비해서 훨씬 강한 이유는 2차전지 소재에 집중했던 내용들이 부각되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다시 상승 추세로 조금 쉬었다가 가려는 모습입니다. 현대차가 2.3% 올랐는데 현대차도 제가 좀 노려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추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한 18만원 이상부터, 그러니까 싸게 산다고 좋은 게 아니죠. 18만원 이상부터 추세가 주봉 단위로 형성된 것들을 파악을 하고 그게 확인되면 그때 한번 공략 포인트로, 그러니까 주식 선물 같은 경우를 특히나 거래하려면 이렇게 대형주들의 모습들을 굉장히 유의주시하다가 이렇게 주봉 단위 흐름에서 이렇게 살짝 돌아져 나올 때 요럴 타이밍을 노려서 일봉상에서 좋은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 이렇게 제가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예비 후보로 저는 현대차를 보고 있고 카카오는 오히려 숏을 매도 쪽으로 한번 공략해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NF가 마찬가지로 공략해 볼 만한 좋은 2차 전지주고요. 결국 여기서도 보면 2차 전지가 SDI 하나, 그 다음에 홀딩스 둘, 셋, 넷, 4개 종목이나 들어가 있죠. 뭐 현대차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겠습니다. 경동 인베스트가 상한가 가는데
이런 종목은 분석이 필요가 없어. 이미 다 뚫었고 어디까지 갈지는 철저히 세력의 마음이다. 그렇게 밖에 얘기할 사항이 없는 정말 그 금양과 더불어서 작전의 진수를 보여주는 종목이고요. 삼진 L&D는 SDI에 게스킷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20% 올랐고요. 수소차 부품 관련주 평화홀딩스가 실적은 별로 없는데 19% 올랐습니다. 양음양 패턴으로 강하게 올랐고요. 상신 EDP도 SDI 관련해서 17%, 의료 장비주 비스토스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15% 상승을 했습니다. 성우 하이텍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머큐리는 통신 장비 회사로서 15% 올랐고 거래 대금도 비교적 실려서 5G나 통신 장비주 쪽에서는 그래도 좀 힘이 있는 종목이 머큐리라고 보이고요. TCC 스틸 2차 전지 캔 관련해 가지고 12%, SK 케미칼은 중국의 이제 봉쇄가 완화되면 화학 업종이 실적이 개선될 거다. 뭐 이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10% 올랐고, 영풍은 폐배터리 관련해서 시험 추출을 가동했다. 공장에서. 그래갖고 2차 전지에서 이제 폐배터리에서 2차 전지 소재를 추출하는 가동을 했다는 내용으로 9%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11월 14일 월요일에 주식 시장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